경찰이 한국 경찰이요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당국이 혐의를 두어왔던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겸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비밀리에 소환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이제 모스탄 대사에 대해서 리버티 대학교 교수라고 직함이 나오던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리버티 대학교에서는 더 이상 교수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법대 학장을 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그 학장 자리는 그만두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학교 안에서 어떠한 또 무슨 센터를 맡았었는데 그 센터를 맡았던 것도 지금은 그만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저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리버티 대학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계속해서 탄전대사로 명칭을 부릅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들이 탄교수라고 자꾸 교수라는 직함을 붙이는 것은 전직 대사라고 이야기해서 미국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일을 했었다라는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그냥 일개 민간인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교수라고 자꾸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교수는 이제는 아니신 것 같고요. 저희는 뭐 탄전대사로 계속 부르겠습니다. 탄전대사 측의 변호인단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서 탄전대사가 25일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종로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을 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조사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 법적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변호인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탄전대사는 애초에 24일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었죠. 그런데 언론 노출 문제 때문에 원래 경찰과 약속하기를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차량을 타고 경찰청 안으로 진입을 한 뒤에 차에서 내려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 같은 거 서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만남을 20분 앞두고 경찰청에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가지고 차량을 경찰청 안으로 진입시키는 게 어렵게 됐다. 그냥 걸어서 들어와라. 그 얘기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한테 카메라 세례를 받고 들어와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김건희 전 영부인을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모욕을 주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모욕 주기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변호인단도 그렇고 또 탄전대사 스스로가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들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25일 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어쨌든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도 아주 똑똑한 분들이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전대사는 그간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요청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진짜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야해야 된다. 사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사임. 만약에 사임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이 직접 탄핵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큰 충격적인 발언을 던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탄전대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에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서 소년원에 수감이 됐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기록이 없었고 검정고시를 치르게 됐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주장을 한 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경찰은 그냥 덮으려고 했었습니다. 외국인이고 그리고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검찰이 나서서 피해자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법의 적용을 받게 해야 된다.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발언이 미국에서 한 발언이고 그 발언한 사람이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한국 법에 적용을 시켜서 이거를 뭐 조사를 한다거나 뭐 혐의를 부여한다, 기소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렵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한 거였는데 검찰이 그걸 뒤집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이 지난 뒤에서야. 그래서 왜 이걸 뒤집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던 거를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탄전대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에 한국에 다시 방문을 했고요. 출국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30일까지 한국 땅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지금 급하게 또 요청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1차 기각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이 다시 2차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인단은 오는 30일 자정을 기해서 출국 정지 효력이 만료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으면 탄전대사가 출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국 정지 연장이나 위법,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변호인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도주하면 안 되니까 계속 출국 정지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경찰 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경찰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누군가가 위에서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탄전대사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림픽공원에 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탄전대사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너 한국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한국에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한국에 갔는데 원래는 6월 4일 날 떠날 예정이었는데 30일까지 한국에 억지로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계속 한국에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 한국을 이제 떠나라라고 명령을 해주시면 그때 한국을 떠나겠다.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6월 30일 날 출국 정지 풀리면 바로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한국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아니 뭐 갈 수도 있겠지. 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국이 내 고향인데 당연히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Naturally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겠다. 내가 계속 여기 있게 붙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내팽개쳐 놓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트 마르코이스 전 연방 에너지부의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던 바트 마르코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라는 매체에다가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라는 매체 자체가 마가 리더들,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리더들이 이 글을 많이 쓰는 그러한 매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한 매체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마르코이스가 쓴 글을 보면 워싱턴이 다른 곳에 관심을 쏟는 동안에 한국은 워싱턴보다 평양과 베이징에 환심을 사는데 더 관심이 있는 강경 좌파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 이런 말들이 그 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완전히 공산 정권이 돼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가서 구해줘야 된다. 한국을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탄전대사를 억류하고 있다. 이 정권이. 그래서 지금 매우 우려된다.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건 아주 뭐 마르코이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미국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마르코이스는 이재명이 북한에 800만 달러 이상을 비밀리에 송금한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고 있었다. 근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더니 지금 다 재판을 멈춰버렸다는 이야기. 이거 다 했고요. 헌법 바꾸려고 그런다. 대통령 단임제 폐지하고 무기한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그 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타라오 박사에 의해서 연방 하원의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헌법을 바꾸려고 한다. 이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결국 빠졌죠. 예,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6.3 지방선거 때 원래는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했었는데 투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거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운동을 벌여준 것,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각에 언질들이 갔던 것, 거기 플러스
국민의힘이 당내에서 잘 싸워준 덕분도 있다. 뭐 이런 말씀까지 저희가 함께 다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하여간 계속해서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왜?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 꿈꾸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그들이 요리해 먹기 편한, 권력을 영원히 누리기 편한 그러한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내세워, 특히 사회주의를 내세워서 전체주의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영원히 이 나라를 자기네 발밑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이 없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는 자들. 이 반국가 세력이 그래서 본인들이 등에 업고 있는 힘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뒷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북한과 중국이다. 근데 북한과 중국의 뒷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치된 하나의 힘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과 북한은 자기네들 입장에 따라서 가까워도 졌다가 멀어져도 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 아닙니까? 사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들의 힘을 등에 업고 한국 국민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반국가 세력들이 양쪽의 눈치를 계속 갈라치게 하면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쪽 눈치를 보면서. 지금은 북한에다가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다가 북한보다는 중국 쪽에 좀 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면 중국에다가 또 막 가가지고 넙죽 엎드리고 막 이러고 있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내에서도 누가 중국 쪽에 힘을 더 많이 받고 있느냐, 누가 북한 쪽에 힘을 더 많이 받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새싸움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반국가 세력은 지금 반국가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 인간들만 놓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한 번 제대로 벌어본 적도 없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뭐 대단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뒷심 믿고 저렇게 까부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일어나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가 두고 보도록 하겠고요. 이들이 뒷배로 생각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은 결국 미국의 앞에서는 그냥 고개 숙이고 조용히 앉아있는 얌전한 호랑이, 얌전한 늑대, 얌전한 여우, 뭐 이런 식입니다. 네. 그것을 아신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겁내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과감하게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보고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지금 모스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진짜 지금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겉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영적 싸움이 뒤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까지도 이미 감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국민 여러분 모두가 다 공유하실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